서가 명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그런 다른 논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요 켄달 월튼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나온 사람으로 미학자로서 꽤 지금도 유명해요. 이 월튼은 뭘로 유명해졌냐 하면 요 make believe theory, 그러니까 예수를 감상하는 것은 믿는 척하기 게임에 참여하는 거다 같은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력을 가진 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보는 일도 그렇고 소설을 듣는 것도 아까 그 소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허구지만 누군가가 마치 나에게 신문 기사를 진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고 나는 자발적으로 그 make believe 게임에,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게임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설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공포와 허구에서 느끼는 공포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텐데 뭐가 다르냐? 얘가 그냥 덜덜 떨면서 영화관에서 하는데 도망을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물론 다르게 설명해서 행동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얘는 지금 영화를 본다라는 관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make believe theory의 창안자로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얘는 지금 게임 세계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하기 게임 중에 그런 느낌이 거기에서 나한테 오는 게 게임 중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게임 중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거나 옆 사람한테 뭐 괴물이 나타났어요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의 느낌을 그러니까 콰사 이모션이라고, 진짜 이모션이 아니라 가짜 이모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허구에 대한 우리의 감정 반응은 유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제시 프린츠라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뜬금없이 감정을 다른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그 윌리엄 제임스 쪽으로 더 가깝게 인지적이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감정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 그 자체가 이미 세계에서 벌어진 것들에 대한 나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이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뭐 상실, 슬픔과 관계된 키워드는 상실이죠. 공포와 관계된 키워드는 위험이고 무슨 분노와 관계된 거는 모욕이죠. 뭐 이런 식의 세상에서 내가 겪거나 이렇게 관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잃어버린다든가 누구에게 뭐 모욕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이미 뭐 아마 원시 시대부터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미 그게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확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상실의 상황, 이 상황은 모욕의 상황. 그럼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슬픔이라고 부르고 분노라고 부르고 공포라고 부른다.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평가. 판단을 따로 해가지고 내가 몸을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의 반응 자체가 이미 판단이라는 거. 이게 embodied appraisal theory of emotion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 몇 단계를 잘 거치면 그게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도 그런 식으로 거기 안에서 설명이 되는 방식이 있죠. 지금 인지주의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모순되게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결국 시작했던 대로 가야죠. 공포물의 역설로 다시 가봅시다. 우선 아까 말한 대로 허구적인 인물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뭐 어떤 방식으로는 그렇게 비합력이 아닌 걸로 설명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감정을 왜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불러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비극이나 공포물 등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동반하는 불쾌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극이나 공포물을 보러 간다 이거죠. 이런 거에 선구적인 책이 이 책이에요. 노엘 캐롤의 Philosophy of Horror or Paradoxes of Heart라는 책인데 캐롤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옛날로 올라가서 옛날 사람들의 통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흉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슬픈 연설을 들으면서 아주 멜랑콜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는 그 멜랑콜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연설하는 사람의 스킬, 그 사람의 수사적인 표현, 뭐 인토네이션과 무슨 뭐 이런 거에 감동해서 쾌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슬프지만 즐거움은 다른 형식적인 것에서 온다. 비극의 경우에는 플롯이다. 그래서 비극의 플롯이 우리한테 쾌를 주는 것이고 내용은 슬픈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역설이라고 얘기할 것이 굳이 없다. 오는 소스가 다르니까. 슬픔은 A에서 오고 쾌는 B에서 오니까 이게 왜 슬픔을 주는 것을 찾으러 가지? 라는 거가 그렇게 역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롤은 이걸 리디스크립션 전략을 아까 말한 대로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을 기존에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디스크라이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설명을 서술을 해왔어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은 것으로. 쾌가 오는 데는 여기, 슬픔이 오는 데는 여기. 그럼 역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도 많고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 사람 캐롤이 말이 맞다면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난다는 것은 공포물을 즐기기 어떤 필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겨운 걸 느껴야지만 이 플롯이 다 해결됐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롯에서 오는 해결, 호기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좀 찝찝하고 얘가 좀 미스테리어스하고 얘가 좀 역겨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안 그런 것도 많잖아요. 공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말한 간종, 괴물이나 이런 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간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다른 제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기존에 나와 있던 답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쾌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은 비극이나 공포물이나 이런 데서 오는 고통이 사실은 쾌로 바뀐다. 그래서 컨버전 시어리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동안에 여기서 오는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 쾌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보상 이론. 지금 캐롤도 일종의 보상 이론이에요. 요 고통을 참으면 호기심 충족이라는 지적인 보상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희한하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없을까? 수잔 피건이라고 이제 그 여자 철학자인데 한국도 한 2번 왔었고,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비극에 관해서는 비극에 대해서 슬픔으로 반응하는 내가 대견스러운 거야. 그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보상이 어디서 오냐면 비극이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막 그 장을 쥐어짜듯이 슬프고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야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공포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민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도덕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공포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롤러코스터랑 비교하는 거죠. 롤러코스터 정도 혹은 암벽 등반 같은 거에 스릴이나 공포 같은 그런 정도의 고통을 우리가 왜 선호하느냐, 왜 그거는 기꺼이 하려고 하느냐, 통제가 되니까. 이게 어느 선 바깥으로 안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선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 다, 이게 C자로 다 시작하는데 컨버전, 컴펜세이션, 컨트롤. 컨트롤이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윤리주의 얘기했던 베리스 거트 같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스머츠라는 사람의 주장은 쾌를 이게 보상으로 받거나 이러는 것이 고통 대신 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쾌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풍부한 경험.
그러니까 이 고통과 함께 나는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익스피리언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뭐 여러분들 뭐 동생이라도 좋고 뭐 가족, 친지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약 때문에 바뀌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은 현실에서 아주 존경받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 걔만 생각하면 걱정이 들어요. 아우, 걔는 왜 이렇게 미저러블하게 그냥 살까? 이렇게 생각한 말이야. 또 다른 약은 그 반대예요. 현실에서 얘가 아주 힘들게 사는데 난 걔만 생각하면 행복해. 걔는 잘 나가고 있고 뭐 어디 CEO고 뭐 이런 거야. 어느 약을 먹겠냐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진짜 내 동생이 진짜 우리 친척이 잘 살지만 내가 걔만 생각하면 계속 슬픈 그 약을 택할 거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 사람은 엄청나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행복해. 이거를 안 원한다 그러면 역시 쾌 말고도 그게 이제 풍부한 경험인 거죠. 쾌를 동반하지 않고라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이게 풍부한 경험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냐면 명제적이지 않은 지식.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우리가 아까 이제 믿음이 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 안에 믿는 것이 명제일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명제를 믿는 거예요. 근데 명제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지식이 쌓일 수가 있죠. 뭐죠? 뭐 루트인은 뭐 무리수다 뭐 이런 게 지식을 막 쌓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지식 중에 명제 형태를 가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서 무슨 다른 지식, 다른 비명제적인 뭐 풍부한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버추얼 익스피리언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 얘기들이 조금 말이 더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현상적인 지식인데 어떤 지식은 어떤 알문 아까 말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쥐는 소리로 세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개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소나를 만들었잖아요. 음파 탐지기. 그래서 음향을 쏴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레이더에다 해가지고 아 암초가 있구나 뭐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식으로 시각화시킨 거죠. 박쥐가 앞에 이렇게 종류석이 있어가지고 동굴에서 날다가 피해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음파를 쏴서 레이더에 걸려서 이 이미지처럼 볼 거다?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박쥐가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박쥐만이 아는 거지. 이건 진짜 박쥐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이 현상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실제로 경험해 보거나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예술이 해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수많은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벤 애플렉이 레즈비안 사랑하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체 장애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얘기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한 가상적인 경험 같은 것이 우리가 비명제적인 지식의 형태로 우리한테 내가 직접 해보지는 못하지만 아 저럴 때는 저렇게 느껴지는 것이겠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아까 고통이나 이런 게 동반되더라도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아까 금방 넘어왔지만 이렇게 약화시키면 왜 우리는 고통을 주는 작품을 찾으러 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약화시켜서 작품을 보다가 고통이 와도 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럴듯한 이제 비극의 역설이나 공포물의 역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가 영감